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오늘은 인스타360 플로2 프로 파이널 리뷰,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인스타360 플로2 프로가 출시된 시점도 꽤 오래됐어요. 저 같은 경우 밖에 나갈 때 주로 들고 다니는 캠이 있다면 포켓3 그리고 에이스 프로 2가 필수적입니다. 늘 들고 다녀요. 근데 최근까지는 이 두 대의 제품을 배제를 시켜버리고 플로2 프로만 계속 들고 다녔거든요. 자주 써야지 그만큼 손에 잘 익고 또 장단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쭉 얘만 써왔는데, 글쎄요, 이게 참 난감해요. 제가 의외였던 게 플로우 1세대를 보면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플로우 1세대를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최근에 나온, 아주 오래된 수년 전에 나온 제품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짐벌 중에 대부분이 비슷한 축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플로우 1세대도 틸트 축의 각도가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리즈는 딱히 고민도 하지 않고 딱히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3세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다른 스마트폰 짐벌, 유사한 형태의 스마트폰 짐벌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얘가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 얘기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스타360이 이 영상을 보면 상당히 싫어하겠지만 억지로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적인 체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머리 스타일이 아줌마가 중요한 건 제 헤어 스타일이 아니죠. 영상 내용입니다. 일단 단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점으로 좀 억까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 가격 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단점은 아닙니다. 왜냐? 똑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기능이나 성능에 따라서 제품의 차이가 있고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점은 아니고,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한 부분, 요것만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할게요. 일단 비교 상대로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경쟁 모델 DJI의 오즈모 모바일 7P를 보면요, 뒷단위는 빼놓고 가격이 약 18만원 정도 합니다. 가격 하나만 놓고 보면 모바일 7P의 가격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반해서 인스타360 플로2 프로의 가격을 보면요, 구성품에 따라서 여러가지 번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바일 7P, 그러니까 다기능 모듈이 포함된 해당 번들 세트를 보면요, 약 24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모바일 7P보다 인스타360 플로2 프로가 약 6만원 정도 더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로서도 납득될 만한 부분이 있죠. 인스타360 플로2 프로의 여러가지 기능들이 일단 모바일 7P보다 앞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좀 아쉽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패키지를 좀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제 기억에는 포켓2 요때부터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패키지의 구성이 상당히 간소화가 됐습니다. 박스가 정말 작아졌죠. 이게 포켓3를 구매해서 봤을 때도 왜 이렇게 박스가 작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성의 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은 이런 포장 패키지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360도 이런 전략을 조금 더 가지고 최종 소비자 가격을 약간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틸트 축을 활용하기 위한 짐벌 모드에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쥐고 있을 때의 무게 밸런스 문제예요. 보시면 이게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그런 짐벌이 아니기 때문에 압박감은 없습니다만 초반에 약간의 적응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쥐었을 때 왼쪽으로 스마트폰과 짐벌의 나머지 부분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좀 더 많이 써야 돼요. 손아귀에 쥐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적응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AI 트래커의 위치인데요. 이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건 모바일 7P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단점은
트래킹 모듈이 아니고 조명 때문입니다. 여기 미니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 이게 메인 조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브로 쓸 수 있는 간접 조명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요걸 켰을 때 트래커의 위치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빛도 아래에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었을 때는 그림자가 좀 날카롭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둥글뭉실하게 말하면 예쁘게 찍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명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측면에서 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예쁘게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올린 거죠. 올린 건데 보시면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상 이게 불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트래커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한손 컨트롤에 대한 건데, 보통 짐벌들 보면요, 이 휠 줌 기능이 기본적이죠. 이 휠 측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손을 써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플로2 같은 경우는 조작부 그 가장자리로 휠이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해요. 보통의 짐벌들은 무게도 좀 있고요, 길이도 좀 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지를 할 때 위아래로, 그러니까 검을 잡듯이 쥐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스마트폰 짐벌은 그보다는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 손으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체가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점은 틸트 축과 펜 축의 각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짐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부드러운 영상만 찍기 위함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 다양한 구도, 다양한 앵글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축의 각도가 정말 중요한데, 플로2 프로 같은 경우는 패닝, 그러니까 좌측 우측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360도 이상 무한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요건 정말 큰 장점이죠. 물론 이렇게 펜축이 360도 이상 회전하는 스마트폰 짐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최근 나온 제품들은 축의 형태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고, 그 축 때문에 이런 제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패닝이 가능한 이런 제품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틸트 축, 요거는 정말 고질적인 단점이었죠. 요즘 나온 스마트폰의 고질적인 단점, 치명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틸트 축의 각도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플로2에서 틸트 축을 자유롭게 쓰려면 이렇게 약간의 세팅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이게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밸런스를 잡는데 적응이 약간 필요하다, 요게 있긴 합니다만 안 되는 것보단 100배 낫습니다. 오히려 이런 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틸트 축을 이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없다 보니 이건 그냥 강점이에요. 뭐라고 흠잡을 게 없습니다. 이걸 보통 크레인샷이라고 그러는데, 로우 앵글에서 하이 앵글로 찍는 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리뷰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요런 것들 찍을 때도 유용하지만 여러가지 앵글과 각도, 구도를 잡는 것은 응용의 문제거든요. 제가 요즘 짐벌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요게 안 돼서였는데, 이걸 해결했으니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건 무조건 장점이다. 마지막은 스마트폰 짐벌, 그리고 카메라 짐벌에서도 이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트래킹 모듈 성능과 활용성인데, 이게 DJI RS4에도 최근에 출시됐었죠. RS4 미니에도 이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트래킹 모듈이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카메라 짐벌에 들어간 게 호엠 제품에 들어갔었어요. 호엠 아이스테디 MT2라는 요 카메라 짐벌에 들어갔는데, 요게 무려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들어갔고 지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짐벌에 트래킹 모듈을 처음 적용한 건 호엠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호엠 제품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트래킹 모듈이 얼마나 정밀한지, 성능이 어떠한지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호엠 제품의 트래킹 모듈이 어떠한지는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생기면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기존에 리뷰한 게 있죠. 이 모바일 7P와 플로2 프로를 비교했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인데 여러 개의 기둥을 뒤로 돌아가는 이런 테스트를 했었죠. 보시면 모바일 7P의 저의 모습이 화면 우측으로 쏠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 인식률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인스타360 플로2 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중앙에 잡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지금 스마트폰의 각도를 움직임을 보시면 알아요. 플로2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움직일 때 거의 실시간으로 잡아 나가고 있고 지금 각도가 다르죠, 그죠? 모바일 7P 같은 경우는 조금 딜레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번 짐벌은 아무래도 트래킹 모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것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크게 장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점 3가지, 장점 3가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점은 조금 억가가 심하죠. 그치만 거기에도 제 나름대로는 좀 개선하면 좋겠다 라는 것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단점으로 제가 포함시킬 게 따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애플 아이폰보다 어떤 기능적인 확장성, 그러니까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물론 이제 AI 트래커가 나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무마가 돼버렸지만 어쨌든 뭔가 편파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애플 아이폰은 이게 되는데 갤럭시 폰은 안 돼. 이러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산 건데 저건 되고 내 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좀 편파적이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제품의 제조사나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깊게 생각해 보면 이건 OS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이게 제조사에서 OS에서 안 해주는 걸 자기네들이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또 제조사에게 뭘 할 수 있는 단점은 아니겠구나, 요래서 그럼 뺐어요. 그리고 이게 인스타360의 플로2 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기존에도 리뷰를 했었지만 DJI의 모바일 7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DJI나 인스타360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S의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단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게 애플워치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게 워치로 어떤 컨트롤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지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 셔터를 누를 수 있다는 거 정말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갤럭시 워치를 써도 비슷한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셔터 정도는 누를 수 있고,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면, 그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촬영 시에 갤럭시 워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셔터 버튼을 누르는 이런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갤럭시 워치를 쓰시는 분들이면 요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스타360 플로2 프로의 리뷰를 시리즈로 이렇게 업로드를 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액션캠 마운트는 없느냐, 이미 알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왜 인상 깊었냐면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클램프에 액션캠을 달 수는 없겠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근데 이 클램프를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액션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액션캠을 수용할 수 있다면 어차피 붙이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스마트폰 짐벌 하나로 액션캠까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츠, 액션캠용 파츠가 하나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전에 사실은 요걸로 해봤습니다. 요걸로 해봤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플로2 프로랑 에이스 프로 2를 준비해놨어요. 다른 액션캠을 쓰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에이스 프로 2가 훨씬 적합합니다. 이렇게 플립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유리한데 다른 액션캠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가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게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못 쓰지만 에이스 프로 2는 이렇게 플립이다 보니까 열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마운트를
끼워놓고 됐죠? 요 플립 디스플레이로는 뭐 각도를 맞춰가면서 셀피도 찍을 수 있는 거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측면에 전원 버튼을 약간 가리긴 하는데 말 그대로 약간입니다. 누를 수 있어요. 누를 수 있고 여기 이제 붙여볼게요. 자, 붙였죠? 지금 전원을 안 켜놓은 거거든요. 자, 이게 밸런스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다행히도 에이스 프로 2하고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죠? 물론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짐벌 자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쓸 수는 없지만 AI 트래커가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도 않고 일단 밤에 촬영했을 때 에이스 프로 2가 상당히 좋은 화질을 갖고는 있지만 저조도 때 약간의 그 빛 같은 게 떨리는 잔상 같은 게 남잖아요. 요런 부분까지 이걸로 커버할 수 있는지는 제가 테스트까지는 안 해봤어요. 근데 해보면 뭐 답은 나오겠죠. 제 생각으로는 매우 잘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주의할 게 이게 정상적인 마운트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스마트폰 짐벌이지 액션캠 짐벌은 아니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뭐 이게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렇게까지는 되더라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제 채널의 특성이 그거죠. 제 돈으로 산 제품이든 그 브랜드에서 제공을 받든 단점이나 장점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열심히 잘 지켜왔습니다. 지켜왔는데 인스타360의 제품들이 정말 어느 순간부터 완성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면 제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립 입장에서 이 제품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역시도 사용자거든요. 소비자고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요번에 제가 기대가 정말 없긴 없었는데 플로트 프로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딱히 흠을 내려고 마음 먹고 덤벼들어도 단점을 잡아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아이디어 하나로 그리고 개선된 몇 가지로 다른 제품하고 아예 차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스마트폰 짐벌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제품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가장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